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법정 스님의 글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무려 버리고 떠나기예요. 떠나기도 힘든데 떠날 거면 그냥 떠나면 되지. 무얼 또 버리고 떠나야 하는 걸까요? 제목은 어렵지만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버리고 떠나기. 뜰가에 서 있는 후방나무가 마지막 한 입마저 떨쳐버리고 빈 가지만 남았다. 바라보기에도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한지 모르겠다. 이따금 그 빈 가지에 박새와 산까치가 날아와 쉬어간다. 부도 앞에 있는 벚나무도 붉게 물들었던 잎을 죄다 떨구고 묵묵히 서 있다. 우물가 은행나무도 어느새 미끈한 알몸이다. 잎을 떨쳐버리고 빈 가지로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자신도 떨쳐버릴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나무들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단순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며 건강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것 같다. 그저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만 하고 걸핏하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려 하며 때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콩 막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저 오늘 오후 옷깃을 여미게 할 만큼 바람 끝이 쌀쌀하고 잔뜩 찌푸린 날씨였다. 산을 오르기로 했다. 산에 사는 사람이 산을 오른다고 하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산속에서도 오를 산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첩첩산이라고 하지 않던가. 뒷등성이로 올라 오리나무 숲을 찾아갔다. 오리나무 숲도 잎들을 어지간히 떨쳐버리고 옹기종기 모여 겨울 채비를 하고 있었다. 헐헐 벗어버린 나목의 숲속을 거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게 나무들의 체온이 다가선다. 잎을 무성하게 달고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었는데 빈 가지로 서 있는 나무들에서 도리어 따뜻함을 감촉할 수 있다. 스님의 이 시야라고 할까요?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 스님만의 보이는 것, 스님이셔서 법정 스님이셔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겨울에 저는 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물론 뭐 높고 먼 그런 산 아니고요. 동네 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잎을 다 벗어버린 나무들 모습 너무나 익숙한데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옷을 벗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추운 날은 아이고 춥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보긴 했지만 마치 그 나무를 베는 나무꾼처럼 이 겨울 나무들의 모습을 보고 그 나무들이 마치 그 나무 하는 나무꾼처럼 그렇게 옷을 떨쳐버리고 본업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읽어내긴 참
저만 느끼는 걸까요? 어떻든 잎을 무성하게 달고 있을 때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었는데 빈 가지로 서 있는 나무들에서 도리어 따뜻함을 감촉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저것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느끼기 어려운 그 인간미를 조촐하고 맑은 가난을 지니고 사는 사람한테서 훈훈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가난은 주어진 빈궁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와 그릇에 맞도록 자기 몫의 삶을 이루려는 선택된 청빈일 것이다. 주어진 가난은 악덕이고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선택된 그 청빈은 결코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다. 주어진 가난은 악덕이고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저에게는. 그리고 요사이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느끼기 어려운 그 인간미를, 이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미셸은 요즘 들어 많이 해요. 가진 것,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간미가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생각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느냐, 인생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얼마나 확고하느냐, 깊이가 있느냐, 많은 사색을 거쳐서 그렇게 갖춰진 생각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서 인간미가 풍기고 덜 풍기고 더 풍기고 많이 풍기고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요사이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님과 대화를 제대로 나눌 기회가 있었더라고 하면 아마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으셨을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뜻은 사실 저와 같지 않았을까. 제 나름의 상상을 펼쳐봅니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안빈낙도를 이야기한다면 다들 코웃음을 치겠지만 옛 우리네 선비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가꾸면서 맑고 조촐한 삶을 넉넉하게 이루었던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투철한 인생관을 지니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삶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선비 정신과 꿋꿋한 기상이 일상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뎌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몫을 더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갈등과 모순과 비리로 얽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서가 불안정해서 삶의 진실과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정서적 안정,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은 뭐 어떤 관계라도 친구가 됐던 연인이 됐던 뭐 동료가 됐던 뭐 사업상의 파트너가 됐던 같이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같이 정서도 불안해지고 뭔가 관계도 불안해지고 같이 도모하는 어떤 일도 불안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하고 채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그런 통로다. 그런 통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나뭇가지에 묵은 잎이 달린 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계절이 와도 새 잎은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새 잎이 돋아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이미 성장이 중단되었거나 머지않아 시들어버릴 병든 나무일 것이다. 소나무, 향나무, 대나무와 같은 상록수도 눈여겨 살펴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묵은 잎을 떨구고 새 잎을 펼쳐낸다. 늘 푸르게 보이는 것은 그 교체가 낙엽수처럼 일시적이 아니고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잎이 말끔히 져버린 후박나무와 은행나무는 그 빈자리에 내년의 띄울 싹을 벌써부터 마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리듬일 것이다. 이런 리듬이 없으면 삶은 지루하고 무료하고 무의미해진다. 이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들 인간만이, 특히 요즘에 우리들만이 자연의 질서를 등지고 거역할 뿐 아니라 도리어 파괴하려고 드는 데에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는 것을 단순히 계절의 순환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비본질적인 삶의 부스러기들을 털고 버림으로써 본질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암시요, 계시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지나쳐 버리거나 늘 그런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자연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건네고 있는 그 소소한 이야기들의 메시지들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올해부터 곧 이제 구정이 지나고 또 새로운 본격적으로 한 해가 시작될 텐데 올해는 길가의 꽃과 또 우거진 나뭇잎들과 대화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눈길을 먼저 건넬 수 있는 그런
해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자연의 교사로부터 배우려면 따로 학습이나 예습이 필요 없다. 더구나 과외 공부 같은 것은 도리어 방해가 된다. 그저 아무 생각이 없는 빈 마음으로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흙을 가까이 하면서 나무들을 매만지고 쓰다듬으며 가지 끝에 열려있는 하늘을 이따금 쳐다보아야 한다. 하늘은 툭 트인 무한한 우주 공간을 우리에게 안겨줌으로써 어느 국지에 매달리거나 안주하려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 막힌 벽만 있고 툭 트인 그런 공간이 없다면 인간의 의식은 생기를 잃고 이내 시들어버릴 것이다. 여백은 이래서 본질을 새롭게 인식시켜 준다. 의식의 개혁이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변혁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에서 찾아낸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 의식의 개혁 없이 새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쵸? 일단 의식의 개혁, 생각의 변화, 어떠한 마음, 강력한 마음, 그런 결심이 서야 그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을 연초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잎이 져버린 오리나무 숲에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주 신선한 오후의 한때를 보낸 것은 오늘 하루 내 삶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나무줄기를 쓰다듬으니 거칠거칠한 그 속에서도 여리디 여린 부드러움이 있다. 거칠고 살벌한 이 풍진 세상에서도 우리 안에는 원천적으로 여린 그런 부드러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소식일까? 산마루에 올라 첩첩 쌓인 먼 산을 바라본다. 아래서 올려다 볼 때와는 달리 시야가 툭 트이니 내 마음도 트이는 것 같다. 보다 멀리 내다보려면 다시 한층 더 높이 올라가라는 옛말이 실감이 난다. 우리 옛 그림에 선비가 언덕에 올라 뒷짐을 지고 멀리 내다보는 풍경이 덜어있다. 얼핏 보면 무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유심히 보면 그 안에 삶의 운치와 여유와 지혜가 들어있다. 도시의 빌딩에서 내다보이는 전경은 또 다른 빌딩일 뿐이다. 도시에는 여백이 별로 없이 그저 빽빽이 들어찬 과밀 뿐이다. 따라서 삶의 여백 또한 지니기 어렵다. 여백이 없는 사유는 자칫 환상이나 망상으로 치닫기 쉽다. 도시의 온갖 범죄도 이런 데서 연유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요. 일견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도시의 빌딩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빌딩 숲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사실 그 안에서도 여백을 잘 찾아내요. 뭐 어쩌겠어요. 일부러라도 찾아내야죠. 저는 스님이 아니니까 산에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매일 자연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쉬운 대로 그런 여백들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찾습니다. 이곳이 공원이다. 이곳이 자연 속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달리먹을 때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이제 오래 되다 보니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이는 그 하늘, 구름 찾기에 사거리 찾길에 서 있을 때 그때 그 보이는 사방면의 하늘들, 구름들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죠. 눈이 시원해지고요. 그렇게 우린 스스로가 그렇게 여백을 만들고 여백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그렇지 않을까요?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 주고 있다.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버리고 떠나는 일은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되풀이로 찌들고 퇴색해가는 범속한 삶에서 뛰쳐나오려면 나무들이 달고 있던 잎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와, 이 문장 너무 좋다. 그렇지 않으세요? 나무들이 달고 있던 잎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스파니타파의 무쏘의 뿔처럼 그 부분에 경구들이 떠오릅니다. 한 해가 기우는 마지막 달에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저마다 오던 길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새로운 삶을 포기한 인생의 중고품이나 다름이 없다. 와, 지나친 만족은 금물이겠습니다. 그의 혼은 빛을 이미 잃고 무디어진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끝없는 탐구이고 시도이며 실험이다. 그런데 이 탐구와 시도와 실험이 따르지 않는 삶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올해 2021년도에 어떤 탐구, 어떤 시도, 어떤 실험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시작하셨는가요? 아직이시라면 구정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으로 할게요. 이 오래된 그런 선조들이 아니면 어떤 자연의 법칙들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음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보고요. 라스트 찬스입니다. 구정 연휴에 다시 한번 올해 계획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관계 등의 이 모든 것 등에 있어서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이제 나는 자취생활이 지겨워 우선 묵은 둥지에서 떠나보기로 했다. 올겨울은 히말라야를 찾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고 싶다. 내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가꾸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네,
1989년에 법정 스님이 지으신 글이에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급히 나가봐야 해서 황급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시작하시는 그런 내일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